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월요일 킴과 함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짜 시장 좀 부진해지고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잘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테마 쪽을 대응을 하신다거나 네. 그리고 시장에 다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로봇 AI 쪽 대응하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자, 시장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변수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답답한 시장 어떻게 풀어갈까? 지난주에 또 3고,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끝에 사실 애플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엔 또 미중 갈등에 갑자기 또 애플 넘어져.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혹시 저 아이폰 유저로서, 네. 앵커님 아이폰 유저로서, 어떻게 귀신같이 또 아시고. 이게 천리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유저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저 입장으로서, 네. 만약에 내가 중국 사람인데 이런 정부의 얘기가 나와서 아이폰을 못 쓰게 됐다. 그러면 그냥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안 쓰실 겁니까? 아니요, 더 쓰고 싶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2개 만들겠죠? 예. 네. 그럼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 네.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중국의 어떤 뭐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또 공무원들의 압박에 따라서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심리적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미 만약에 내가 투철한 중국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투철한 공무원으로서의 의식이 강하다. 그럼 이전부터 안 썼을 거예요. 맞아요. 네. 테슬라 전혀 안 탔을 거고, 네. 거기다가 지금 아이폰 전혀 안 썼을 거기 때문에. 중국 거만 써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딱 무장한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약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다가 일반인들 여기 동참하느냐 네. 하는 상황들인데. 근데 저희는 네. 다 왜 현대차 그룹 다니시면 외제 잘 안 타시잖아요. 죄송합니다. 회사에는 꼭 안 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2대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개인의 어떤, 선호도와, 그리고 또 개인, 계취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 대해서도 모두 무시할 정도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의식이 좀 투철하게 나와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인 의식들이 많이 좀, 돋보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된 쪽에서 정보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파장은 없지 않을까라는 쪽. 그리고 근데 또, 예. 이번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출을 하게 되면서 네. 좀 더 애국 소비에 대한 좀 불이 당긴 건 사실 아닌가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네. 직접적인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단체 행동이 나오는 상황들은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솔직히, 기분이 안 좋죠. 저희 국민 입장으로서도 솔직히 이거 안전해? 라고 계속 의문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고, 그에 따라서 먹거리는 가급적이면 안 먹겠어. 라고 하는 그에 따른 변화다 보니까 그에 따른 현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그런 이제 대놓고 그런 쪽은 안 하지만은 수산물에 대해서 혹시 아직까지 그런 현상 없나요? 이거 지금 회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이런 느낌들. 네. 그러니까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물론 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는 있겠는데 왠지 이렇게 좀 찜찜한 생각들.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굳이 일본의 불매운동으로 해석하는 이제 중국에 따른 입장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불매운동은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뭐 한 1년 이상 간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두 거기에 오리엔티돼서 변화를 바라보는 건 좀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또 놀랍게 했던 것은 이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안에 네. 정말 그 7나노 공정에 칩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로 미국이 굉장히 또 놀랐었고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될 거다. 그 가운데서 또 요소수 얘기까지 중국 쪽에서 먼저 나오니까 이 미중 갈등이라는 변수가 시장을 계속 압박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ING죠. 그게 뭐 새로운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에 영향을 주진 못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번에 화웨이의 메이트 60 관련된 쪽에서 이제 우리가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대놓고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뜯어봐. 그래서 봤더니 보이지? 이러면서 자기네 휴대폰 부품 쪽으로 한 90%를 채웠다.
라고 하는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자립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지만 자립은 할 수 있겠죠. 자립을 할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 쪽으로는 거기 들어가는 제품 보고 어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죠. 해야 되긴 하는데 거기 납품하는 부품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이번에 들어갔던 SMIC에 들어가는 AP죠. 그 기린 9100S인가요? 이쪽 같은 경우 들어가기 시작한 AP는 자세히 보게 되면은 7나노로 만들었지만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EUV 선단 공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다음에 7나노, 5나노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DUV라고 합니다. 심 자외선 쪽에 들어가는 장비를 쪽에서 그냥 억지로 꺼겨서 만드는 거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개 만들어 놓게 되면 한두 개밖에 못 나올 상황들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삼성전자가 EUV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 파운드리보다 비용이 100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 정도까지 나오고 감수하고 그래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보여주기식이죠. 게다가 90% 정도 다 자기네 부품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10%는 못 씁니다. 대표적인 게 D램, 낸드 같은 메모리 쪽이죠. 이쪽은 뭐 어디를 쥐어짠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저히 못 만들어요라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회해가지고 SK하이닉스 쪽에 제품들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SK하이닉스가 들어갔을까요? 삼성전자 거 안 들어가고. 이것도 미묘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었을 때 일단 이게 만약에 화웨이 쪽에 이번에 신제품이 팔리면 팔릴수록 해당 회사들은 오히려 더 적자를 크게 보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적자를 본다고 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지원해 주겠죠. 그냥 괜찮아 그냥 밀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효율적인가요? 어떤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 쪽에서 그거를 겪어내려고 하는 과정이다 뿐이지 기업의 효율성과 따진다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 쪽에서 역행이 많이 될 일이고 그에 따라서 후폭풍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성과는 안 나온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유무역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사상에 따라서 G2가 지금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과연 자,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쪽에 어떤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기술의 경쟁이 되면서 다음 레벨로 갈 때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여기서 또 중요해지네요. 네, 이상입니다. 맞아요. 메모리 반도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그 어떤 그 자본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술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 해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진입 장벽이 있는 분야입니다. 3고 가운데서는 지금 시장에 핵심적으로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 물가, 환율, 금리 3고 이 가운데서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런 부담감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악재가 정점을 지나면 이제 오늘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펀더멘털을 또 볼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지표나 실적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딱 9월이 그런 달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지내오다가 이제 좀 변곡점 비슷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9월 달이 맞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변화는 유가 높고 거기다가 유가가 높다 보니까 달러가 강한 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유가와 달러는 과거 한 5년 전과 비교해서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가를 비롯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뭐 금속부터 원자재 가격들 다 올라가게 되고 거기다가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 어떤가요? 엉망이죠?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죠. 유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4, 5년 전에 어떤 시장의 스토리와는 전혀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가 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한 그때부터 한 4, 5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도 웃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비싼 가격에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안쪽이다 보니까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을 일단은 만약 이 상황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오페크 플러스에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겠죠. 그게 약간 좀 벌어놓은 상황 쪽에서 지금 또 물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액션들이 좀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또 미국에서 셰일가스 방출. 방출이요? 셰일가스 방출하면 안 되죠. 채굴이겠죠. 네.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공급하는.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채산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또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악재가 있는 게 리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채굴하는 수가 지금 지난
여름 때부터 한 봄 때부터 확 꺾여졌습니다. 나 안 해. 뭐 무슨 우리 이거 하는데 채산성 때문에요? 채산성도 그렇고 그때 같은 네. 경우 유가가 낮았었고 예. 그러다 정부가 계속 신재생 쪽만 계속 허가를 해주고 이쪽에 대해서 허가가 좀 많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뭐하러 나 안 해 삐졌어 뭐 이런 느낌으로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오히려 타격을 받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략 비축유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그때 한 유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방출했었습니다. 지금 이 1987년 이후 최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출류가. 그렇게 되면은 지난 15년간도 최저점. 그러니까 지금 낮은 방출류를 이제 채워야 되는 현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쪽인데 이런 높은 유가 쪽에서 또 채울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또 딜레마가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상황을 마냥 아유 좋겠다라고 박수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고민되고 있는데 게다가 또 내년엔 대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 못 잡았다고 난리를 또 공격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유가도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야 미국의 입장 쪽에서는 손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서 오히려 자기네 아까 말씀하셨던 쉐일 오일부터 모든 걸 다 끌어올려서 공급을 확대시키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건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중동과의 관계를 좀 복원하려고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쪽도 그냥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다음 쪽으로는 달러 그리고 다음에 채권이죠. 채권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9월 말까지 해서 재정 합의를 좀 봐야 이제 10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두 쪽이 다 민주당 공화당 으르렁거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채권들을 그러다 보니까 막 발행을 계속 하는데 그때는 또 발행이 딱 스톱됩니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없게 되면은 채권은 또 약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건 일시적인 변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가 채권을 발행해서 사주는 과정들을 쭉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 쪽에서 여전히 레벨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연준의 동향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상황 쪽에서 연준은 여전히 금리를 계속 자극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금리는 더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연준의 입이라고 하는 닉 트라미오스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예, 지금 연준도 충분히 높은 금리에 대해서 쭉 알고 있고 여기서 액션을 취할 거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연준은 금리 거의 다 왔다는 쪽에 대한 대변인 입장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연준 의장은 뭐라고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할 거고. 근데 이런 쪽에 대변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시장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는 본격적인 변화가 들어오겠죠.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매크로 변수가 다 금온양이기 때문에 시장이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 혹시 보셨나요 요즘에? 네. 너무 잘 보고 있죠. 지금은 소폭 오르고 1334원선 기록하고 있네요. 잘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더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 위안화나 그리고 또 일본 엔화 같은 동향을 보게 되면 다 돌파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들의 통화 입장으로 보게 되면 가치가 더 떨어졌죠. 근데 한국은 왜 버티고 있을까요? 이게 핵심 아닐까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9월달 이제 10일까지 지표를 보게 되면 수출이 8% 줄었습니다. 지난 8월달은 8.5% 줄었는데 10일까지 치고는 선망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상이 나와서 한 자리 숫자 수출의 감소폭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한 10월달 넘어서부터 반도체의 힘으로 뭔가 좀 약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환율은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약간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상황들이겠죠. 그거를 반영하는 게 지금 환율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9월 지금 추석 연휴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0월 달부터는 반대로 대형주 장세가 나올 수 있겠죠. 대형주 장세가 나오고 중소형주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던 게 약간 좀 힘을 떨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가능성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87.5달러 수준 기록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105달러 수준 그리고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4% 초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정점일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의견 한 표를 주고 계시는 김민수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고고식님께서 오늘은 주식에 손이 안 가는 날이네요. 네.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자, 반도체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준 이후에 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배터리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는 뭐 지금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왜 안 가? 뭐 그렇게 앞으로 나아진다고 그러는데 왜 안 가?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좋아진다는 개연성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네. 일단 다 알고 있지만 뭐 반대로 얘기되면은 좀 그들이 좀 덜 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당장 그러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관련된 반도체 쪽을 쭉 끌어올리게 되면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원치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들은 외국인인가요? 그들은 뭐 제 my friend. 아. 예, 예, 예. 돈 벌어줄 사람이면 친구고요. 예, 아니면 에너미겠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들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네. 당장 지수와 함께 시장을 자극할 요인들은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매크로 지표 이런데 그래서 그냥 이제 슬슬 바라보는 입장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할수록 그럼에도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또 개선 요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눌러진 상태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업황도 저점이고 네. AI 반도체의 그 엄청난 수요도 이미 이제 다 눈치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네. 저희는 고민스럽죠. 야, 이거 맞다고 그러는데 주가만 계속 안 가고 오히려 샀는데 빠져 있고 그러면은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짜증이 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로봇하고 뭐 AI 뭐 네. 바이오 이런 쪽만 계속 가다 보니까 네. 에이 정리 하고 그쪽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혹시나 또 이제 이쪽에서 실컷 뭔가 보여주고 있고 이쪽이 갑자기 푹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 건 여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쫓아가기 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보시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거죠.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느 정도 적정의 포지션은 이게 딱 잡고 버티고 있어야죠. 이게 버티기에 강자가 필요한 쪽이 이제 이런 사이클 산업의 또 끝판왕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2차전지 쪽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지금 좋은 얘기 나오는 게 뭐 있나요? 혹시나 좀 저희한테 희망을 주는 얘기. 혹시 앵커님 최근에 기사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2차전지에 대해서? 배터리요? 배터리는 워낙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요즘은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들, 뭐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에서도 지금 우리는 좀 둔화되고 있고 오늘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수출 지표에서도 배터리가 좀 둔화되고 있대요. 네. 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네.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으면은 오히려 그때는 좀 경계심이 클 텐데 네네. 그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 괜찮다 이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예. 지금부터는 가격 메리트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죠. 혹시나 단기 투매를 일으킬 만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그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텐데 지금 신규 매수는 그럼 자제는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네. 분할 매수로 보셔야 되겠고 지금 혹시나 그걸 또 항상 저희가 저점 만들 때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좀 이슈화 시켜서 약간 투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공매도 꾹 쳐왔던 쪽은 이제 밑에서 이제 정리시키면서 하는 이런 손바뀜의 과정들. 그게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참 더티한 거죠. 예, 저희가 많이 당해왔고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조금씩 지금이라도 관심 안 가지게 되면 2차전지 비싸니까 됐네. 뭐 그렇게 난리치더니 여기까지 빠졌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성장 산업에 대한 툴 그대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들어가야죠. 그거를 기다리면 되는데 또 하나 최근에 나온 뉴스 쪽에서 시장에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네. 2차전지 공급망에 대해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테슬라가 공급받는 업체들이 지금 같은 경우 주된 업체가 파나소닉 있을 거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을 거고 CATL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CATL 쪽은 아무래도 중국 내수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LFP 쪽에 대한 변화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아마 테슬라가 주문하기로는 IRA 법안을 맞춰가기 위해서 이 나머지 업체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나 파나소닉 같아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최대한 정리를 시키고 대체할 걸 만들라라고 주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야 이제 올해 같은 경우 40% 광물 점점점 해서 2030년까지 했었을 때 60%대까지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걸 미리 주문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오히려 국내 업체 쪽에 피해일까요, 수혜일까요? 저는 수혜로 보거든요. 그러면 하는 차원에서 중국 업체 최대한 배제하고 나머지 쪽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과정에서 비용이 좀 들었다. 그러면 테슬라한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었으니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안 받아줄까요? 그렇게 주문을 한 입장 쪽에서. 그러면 그것까지도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도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수인 쪽도 좀 더 있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네.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요소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품 가격 인하는 당연히 지금 그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가 이제 어디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하드웨어 쪽은 낮추면 돼요. 하드웨어 쪽이 지금 목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플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폰 가격을 지금 물론 애플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조금 이번에 좀 판매량이 덜 된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빠지겠죠, 당연히. 와, 애플이 가격을 낮춘대 그러면서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러면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판매량이 늘어난 효과를 가지고 애플의 수익성이 한 50% 가까이는 또 서비스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테슬라 차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테슬라 차를 통해서 그쵸. FSD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독을 하면서 점점 이쪽의 영업이익률이 60%입니다. 플랫폼화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노리고 나오는 거죠. 있다 보면은 가격을 싸게 팔고라도 일단 다 풀어야죠.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죠. 예. 그리고 탄 사람이 네가 앞으로 평생 이 차 탈 동안 우리 소프트웨어 갖고 공급받아. 매달 얼마씩 내라고 하는 현금 흐름들이 확 좋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그것 때문에 뭐 전기차에 또 배터리 업계들 또 부정적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Q가 커지는 내용들을 더 생각을 하자라고 봤었을 때 지금은 너무 한쪽에 오리엔트된 아이디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게 더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이용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시장의 주도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김인수 대표님은 AI 로봇 꼽아주셨고요. 시장에서 지금 뭐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좀 세분화해서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기계주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또 나오면서 삼부 토건도 또 올라가고요. 이런 네. 모습인데 단기 주도 테마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올라가는 거 얘기는 별로 들고 싶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뭐 항상 많이 들었기 때문에 로봇 쪽이나 이런 쪽은 뭐 당연히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기업 IPO, 두산 IPO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부각을 받는 거죠. 근데 더 핵심적인 내용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MSCI 편입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플레이가 들어오는 현상들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네. 시총 3조 안에 넉넉히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올 수급이 또 올 거다 보니까 그걸 미리 대비해서 움직여서 나중에 거기 따라 들어올 때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겠죠. 와,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자고요? 아니, 그래서 올라왔다. 아, 네. 네. 그러니까요. 네. 9만 원에서 지금 22만 원 갔어요. 네, 예. 그래서 네. 올라온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 네. 시장이 한 단계 빨리 움직이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또 AI는 그러니까 로봇 AI는 지금 당연히 다 어떤 시장이 정체됐을 때 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또 하나의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쪽이 지금 트렌드에 안 맞느냐? 딱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부터 그리고 또 산업 구조까지 봤을 때는 제조업 기반이 산업이 인력을 제대로 보충 못하게 되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동력들을 커버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지금 밸류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예.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총 가지고 뭘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앵커님은? 지금 한 4조 가까이 돼가나요? 네. 네. 그 정도입니다. 단기 순이익 봐야 되겠네요. 아, 보지 마세요. 아예 안 보겠습니다. 손가락만 아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밸류가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좀 더 확 당기는 경향은 있는데 네. 이런 때에서 어느 정도 그 그림을 갖추고 보셨던 분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신규로 로봇 쪽이 강하니까 거기서 들어가자. 그 단기 매매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로봇 AI 마찬가지로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 나오는 쪽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만 일단 체크하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은 패스. 차라리 이런 쪽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건설기계. 이런 쪽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발 정보가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떤 수출이 많이 또 위축되는 단계 쪽에서 하나에 뚫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예상까지 쏟아 부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런 쪽은 어떤 종목을 좀 체크해 주실까요? 인프라 코어나 건설기계 네. 이런 쪽은 만약에 중국의 변화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아직은 그건 좀 먼 얘기겠지만 좀 더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또 계속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밖에 뭐 삼부토건이나 모듈러 주택 이쪽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예, 삼부토건은 왜 올라간지 모르겠고요. 모듈러 주택 쪽은 그래도 성과가 좀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체크해봤는데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겠죠? 그에 대한 개연성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답한 시장 어떻게 풀어갈지 그 전략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